3장. 올리버 트위스트 놀고 먹는 일은 아니었을 테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구할 뻔한 사정에 대하여 올리버는 죽을 더 달라고 하는 불경하고도 신속모독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일주일 동안 이사회의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처사로 어두운 독방에 수감되었다. 만약 올리버가 흰 조끼 입은 신사의 예언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행동에 옮겼다면 벽걸이에 손수건 끝을 걸고 다른 끝에 목을 매달아 이 현명한 신사가 정확한 예언자로서 평판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증명해 주었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증명의 무대를 펼쳐 보이는 데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손수건이 사치품목으로 규정되어 이사회에서 극빈자들의 코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정식 명령으로 성명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발표했던 것이다. 게다가 훨씬 더 큰 장애물은 올리버가 아직 어리고 어리석다는 사실이었다. 올리버는 그저 하루 종일 서럽게 울고만 있다가 비참하고 기나긴 밤이 찾아오면 어둠을 몰아내려는 듯 조그마한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다. 그러다 이따금 퍼뜩 놀라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잠에서 깨어나 마치 차디차고 딱딱한 벽이 주위의 암울함과 고독감을 막아주는 방파제라도 되는 양 벽 쪽으로 더더욱 몸을 끌어당겼다. 이 구빈원 체제의 반대자들이더라도 올리버가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운동과 사회적 활동이나 종교적 위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억측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운동으로 말하자면 날씨가 적당히 쌀쌀해서 아침마다 돌바닥 마당의 펌프 아래서 세수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옆에는 범블씨가 딱 버티고 서서 지팡이를 들고 반복적으로 올리버를 내리침으로써 감기를 예방하고 뼛속까지 따끔한 느낌이 스며들도록 배려했다. 사회적 활동으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아이들이 배식을 받는 넓은 식당으로 끌려나가서 공적인 경고와 본보기로 공개 매질을 당했다. 그리고 종교적 위안이라는 혜택을 제한당하기는커녕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똑같은 식당에 강제로 들여보내져서 동료 아이들의 공동 기도문을 들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 허락되었다. 공동 기도문에는 이사회가 직접 삽입한 특별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우리 모두를 착하고 덕스러우며 만족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올리버 트위스트의 죄와 사악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었다. 이 기도문은 올리버가 사악한 세력의 전적인 후원과 보호 아래 있는 존재이며 악마의 공장에서 바로 나온 불량품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올리버의 상황이 이토록 상서롭고 평안한 상태로 흐르던 어느 날 아침 굴뚝 청소부 갬필드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집주인의 닥달에 여태까지 밀린 집세를 어쩌나 하는 고민에 푹 빠져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갬필드 씨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해봐도 5파운드가 부족했다. 이 산술적인 절망에 빠져 자기 머리와 당나귀를 번갈아 치며 걸어가다가 구빈원을 지나치던 중에 대문에 붙은 공고에 눈길이 닿았다. 우와! 갬필드 씨가 당나귀에게 소리쳤다. 당나귀는 심오한 상념에 빠져 있었다. 아마도 작은 수레에 실린 숟가루 2자루를 배달하고 나면 양배추 줄기 1~2개 정도는 푸짐하게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서 주인의 명령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터벅터벅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같았다. 갬필드 씨는 당나귀에 대고 사나운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주인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당나귀의 눈을 탓하면서 냉큼 쫓아가 머리통을 3개 내리쳤다. 당나귀가 아니라 다른 머리통이었다면 깨지고도 남을 만한 타격이었다. 그러고는 주인으로서 당나귀에게 제멋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점잖게 일깨워주기 위해 곡비를 잡아채서 턱을 확 잡아당겼다. 이런 식으로 당나귀를 되돌려 데리고 와서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에서 머리통을 한 대 더 쳤다. 이렇게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놓고 나서 공고를 읽어보러 대문으로 다가갔다. 때마침 이사회에서 심오한 예언을 한 바 있는
흰 조끼 신사가 뒷짐을 진 채 대문 옆에 서 있었다. 갬필드 씨와 당나귀 사이의 작은 다툼을 다 지켜보던 신사는 갬필드 씨가 공고를 읽어보러 다가서자 빙긋 미소를 지었다. 한눈에 갬필드 씨야말로 올리버 트위스트에 딱 알맞은 주인 상임을 알아본 터였기 때문이다. 갬필드 씨도 공고에 쓰인 글을 세세히 읽어보더니 슬며시 미소를 띄었다. 바로 5파운드가 지금 바람하지 않던 필요한 금액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구비원의 식단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런 금액이 붙은 아이라면 몸집이 아주 조그만해서 굴뚝 속으로 들여보내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고에 쓰인 날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본 후 털모자를 만지작거리며 공손히 흰 조끼 신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선생님, 교구에서 도제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남자아이 말인데요. 아, 그래. 이 아이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가? 흰조끼 신사가 약간 하대하는 시선으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교구에서 이 아이가 전도 유망한 굴뚝 청소 업계에서 좋은 일을 배우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도제 수련생 하나가 필요해서요. 이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그럼 따라 들어오게. 흰조끼 신사가 말했다. 갬필드 씨는 뒤에서 잠시 미적거리며 당나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머리통을 한 대 더 때리고 턱을 한 번 더 조여 단속을 해놓고 나서 흰조끼 신사를 따라 올리버도 처음에 불려간 적이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아주 고약한 일이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의사를 전하는 갬필드 씨를 향해 림킨스 이사장이 말했다. 이전에 어린 소년들이 굴뚝 안에서 숨이 막혀 죽은 적이 있었다지. 또 다른 신사가 말을 덧붙였다. 그건 녀석들을 다시 내려오게 하느라고 물에 적신 짚을 태우거든요. 그냥 연기만 나고 불은 나지 않는데 연기만으로는 내려오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잠만 들게 하는 거죠. 잠자는 건 녀석들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이라 워낙 고집도 세고 게으르기는 말도 못합니다. 사실 당장 내려오게 하려면 그냥 대놓고 불을 피워버리는 것만 한 게 없죠. 그게 인간적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굴뚝에 끼인 상황에서라도 발만 달궈주면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려고 할 테니까요. 흰조끼 신사는 이 설명이 아주 흥미로운 듯 미소를 보였지만 림킨스 이사장이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금세 정색을 했다. 이사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몇 분간 의견을 나눴는데 너무나 나지막한 목소리들이어서 비용 절감이나 장부를 잘 살펴보면 보고서 인쇄물이 있었는데 같은 소리만 들려왔다. 이 말들이 들린 이유도 매우 자주 강조해서 되풀이한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사들의 수군거림이 멈췄다. 다들 제자리로 돌아와 근엄하게 앉자 림킨스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의 제안을 고려해 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네. 절대로 안 되지. 흰조끼 신사가 덧붙였다. 결단코 반대일세. 다른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갬필드 씨는 이미 소년들 서너 명을 때려 죽였다는 오명에 시달리던 터라 이사들이 변덕스러운 마음에 그런 관계없는 사안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랬다면 이사들이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지만 굳이 스스로 헛소문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기에 털모자를 손으로 비틀어 짜면서 천천히 탁자에서 물러났다. 결국 그 아이를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갬필드 씨는 문 가까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물었다. 그렇지. 림킨스 이사장이 말을 되받았다. 다만 원체 고약한 일이니까 우리가 제시한 사례금에서 액수를 약간 감해야 한다는 생각일세. 갬필드 씨는 반색하며 날른 걸음으로 탁자 쪽으로 다가와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얼마를 주실 겁니까, 이사님들? 가난한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주시렵니까? 3파운드 10실링이면 충분하겠지. 림킨스 이사장이 대답했다. 10실링이나 더 주는구만. 흰조끼 신사가 덧붙였다.
아니 잠깐만요. 그냥 10실링 더 쳐서 4파운드로 하시죠. 자, 단돈 4파운드면 그 아이를 아주 말끔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때요? 겐필드 씨가 흥정에 나섰다. 3파운드 10실링. 림킨스 이사장이 단호하게 천명했다. 좋아요. 반씩 양보해서 3파운드 15실링으로 하시죠. 겐필드 씨가 밀어붙였다. 한 푼도 더 안 돼. 림킨스 이사장이 또다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겐필드 씨가 주저하면서 항변했다. 이런 헛소리. 흰조끼 신사가 끼어들었다. 이 멍청한 친구. 돈 한 푼 없이 데려가기만 해도 거저없는 셈일 텐데 말이야. 어서 데려가기나 하게. 자네에겐 딱 맞는 아이라고. 가끔씩 매질을 해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고. 게다가 생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 식대도 그리 나가지 않을 테지. 하하하. 겐필드 씨는 탁자에 둘러앉은 이사들을 쭉 훑어보고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 것을 확인하자 자신도 조금씩 미소를 짓게 되었다. 흥정과 거래가 마무리된 셈이었다. 범블 씨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데리고 오후에 바로 관청으로 가서 도제 계약서에 치안 판사의 서명과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어린 올리버는 너무나 놀랍게도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옷 갈아입기라는 극히 드문 동작을 매우 겨우 마무리해갈 때쯤 범블 씨가 직접 올리버를 데리고 가서 죽 한 사발과 명절 때나 허락되는 65g의 빵을 갖다 주었다. 이 엄청난 광경에 올리버는 아주 애처롭게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이 사회가 무언가 유용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배불리 먹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올리버, 눈이 빨개지도록 울지만 말고 어서 먹기나 해. 그리고 고마워하려무나. 이제부터 도제 생활을 하게 될 테니 말이야. 범블 씨가 감격하듯 젠체하는 어투로 말했다. 도제 생활이라고요? 올리버가 덜덜 떨며 되물었다. 그래 올리버, 부모가 없는 너한테 정말 친절하고 축복받을 이사님들이 진짜 부모 같구나. 널 도제로 보내서 생계를 꾸리게 해주시니까. 뭐 교구가 담당해야 할 비용이 3파운드 10실링이나 되긴 하지만 올리버, 무려 3파운드 10실링이란다. 70실링이면 6펜스짜리 동전 140개야.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한 녀석을 위해 그만큼이나 지불하는 거라고. 범블 씨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장광설을 늘어놓고 나서 숨을 돌리려 말을 잠시 끊자 가엾은 올리버의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아이는 구슬프게 흐느꼈다. 자. 범블 씨가 자신의 웅변이 불러일으킨 효과에 내심 기분이 좋아져서 위압적인 태도를 약간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이제 뚝! 올리버! 소매로 눈물 좀 닦고 죽에 눈물이 떨어지잖아. 그건 바보 같은 짓이란다 올리버. 확실히 맞는 말이었다. 이미 국물이 흥건한 죽이었으니까.